이번에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봅시다. 원이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의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다고 칩시다. 반지름의 길이는 r이고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주어진 원에 접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기울기 m은 이미 우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요 y절편만 구해내면 우리는 주어진 원의 원점이 원의 중심인 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네요. 요 y절편만 구해내시면 그럼 해봅시다. 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인데 y라고 하는 건 mx 더하기 n이니까 집어넣어 보시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나오겠네요. 지금 요 식을 y 대신에 집어넣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요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요 교점의 x좌표와 같죠. 근데 접하는 거니까 해는 중복되겠죠? 그쵸? 그럼 뭐가 돼야 돼? 판별식 t가 0이 나오겠네요. 그치? 그럼 이거 전개 한번 해보고 판별식 t가 0이 되게 하는 n의 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x제곱 플러스 m제곱 x제곱 플러스 2mnx 더하기 n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0. 그러면 1 플러스 m제곱 x제곱 플러스 2mnx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0. 판별식 D'은 m의 제곱 n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 플러스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자, 마저 정리합시다. m의 제곱 n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의 제곱 n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의 제곱 r의 제곱. 요놈 없어지죠. 판별식 t가 0인 거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y절편인 n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n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그냥 둘 건데 얘를 공통인수인 r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나오네요. n의 제곱이 r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m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씌웁시다. 제곱 뺍시다.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r, 그 다음에 루트 1 플러스 m 제곱 2로 둘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절대값 풀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 즉 y는 mx 플러스 n이 원의 중심이 원점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n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당연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증명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판별식 D 쓰는 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증명해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 m이 3이니까 3x 플러스 마이너스 r 반지름 r이 2니까 2 루트 기울기 m이 3이었으니까 3의 제곱 플러스 1, 즉 3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라고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 공식을 이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 원의 중심이 무조건 원점이어야만 해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심이 a, b라고 한다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y-b는 m의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증명하지 않을 거고요. 외울 필요도 사실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도형의 이동, 즉 평행 이동을 배울 거예요. 평행 이동을 배우면 앞에서와 다른 게 뭐냐면 x 대신에 x-a가 y 대신에 y-b가 적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주어진 원래 우리 갖고 놀았던 얘는 원의 중심이 원점이었는데 원의 중심이 a, b가 되니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외워도 좋고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앞에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얘는 뒤에서 배울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을 통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원 위에 한 점이 있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제곱인 요 방정식, 요 원의 방정식에 위의 점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 곱하기 x 플러스 y1 곱하기 y는 a제곱이라는 거예요. 공식 외우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러면 한번 왜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지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구해낼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요 빨간색이에요. 요 빨간색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일단 지나는 점 x1, y1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만 알면 되는 거냐면 기울기만 알면 되겠네. 기울기만. 근데 점 P와 점 O를 잇는 요 선분의 수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접선에 관한 성질로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보도록 합시다. OP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1분의 y1이겠죠.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근데 요 놈이 관하여 수직인 거니까 앞에서 두 직선 사이에 위치 관계 있을 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요 기울기가 x1분의 y1이니까 요 기울기는 몇일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주어진 요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근데 얘가 x1, y1을 지나니까 x 빼기 x1 플러스 y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런데 요 꼴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꼴하고 달라요. 그렇지? 그래서 조금 바꿔줄 건데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일단은 얘를 조금 분모에 y1이 있으니까 양변에 y1을 곱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y1, y는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1의 제곱이네요. 양변에 y1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x1 곱하기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x1x 플러스 y1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라고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x1과 y1은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즉 주어진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x1을 x 자리에 y1을 y 자리에 집어넣어 주면은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r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방정식이 되겠죠. 즉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어렵지 않죠? 자, 물론 여기서 뭔가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뭘 하나 생각할 수 있냐면 기울기가 y1분의
요 기울기가 x1분의 y1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x1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을 할 수가 있네. 그치? 반지름 r이 0보다 클 거니까 x1은 무조건 0은 아니겠네요. 0일 수 있네요. 어디 있을 때? x1이 여기 있을 때.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잖아.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x1분의 y1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되잖아, 지금. 그렇지? 왜? x1이 빵이 되어버렸으니까. 그치? x1이 빵이 됐으니까 요놈의 기울기가 정의가 안 돼요. 요놈의 기울기가 이놈의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요놈의 기울기가 정의가 되지 않죠. 하지만 요놈의 기울기 알잖아. 요놈의 기울기가 뭐야? 0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y는 y1이 되겠네. 그치? 근데 자, 근데 x1이 0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구한 요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x1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자. 그럼 이만큼 0 되는 거잖아. 그러면 y1, y는 r의 제곱인데 요 길이가 y인데 y가 r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y1의 제곱이라고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y1 약분하면은 y는 y1이라고 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뜬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데 요 공식을 써도 되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x1에다가 0을 넣으면은 어차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만약에 지금은 원의 중심이 원점일 텐데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봅시다. 외우시는 방법.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제곱이잖아요. 이 원 위에 x1, y1이 있다면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 x가 두 개 있으니까 하나에다가만 x1을 대입하고 하나의 x는 그대로 살리고 y제곱이니까 y가 두 개 곱해진 거니까 y 하나에다가만 y1을 쓰고 y는 그대로 쓰고 옆에 있는 a제곱은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닌 a, b가 원의 중심인 원의 방정식에서 x1, y1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x-a의 제곱이니까 x-a가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의 x에다가만 x1을 집어넣고 다른 x 빼기 a는 그대로 살려두고 얘도 y 빼기 b의 제곱이니까 y 빼기 b가 두 개 있는 건데 하나의 y에다가만 y1을 집어넣고 다른 하나 남은 y 빼기 b는 그대로 살려두고 그러면은 요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았죠? 물론 뭐 외우지 않아도 괜찮긴 해요. 외우지 않아도 괜찮긴 하지만 앞에서 했으니까 얘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뭐 대부분은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것만 대부분 나올 거예요. 알았죠? 얘는 그냥 중심이 A, B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위의 점 2,3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요. 하나에다가만. y 대신에 3을 집어넣어줘요. 하나에다가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간단하지? 요 원 위의 점 0,1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x 하나에다가 0을 집어넣고요. 하나는 살려두고요. y 하나에다가만 0을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간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써야죠. 죄송해요. 이렇게 써야 되죠. 0,1이니까 그럼 얘는 전개해 주시면은 2x 더하기 4 플러스 y는 5 즉 2x 플러스 y는 1이라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맞았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푼 거는 원 위에 점이잖아? 그럼 만약에 원 밖에서 그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원 위에 점이 아니라 원 밖의 점 A, B에서 접선을 구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는 있어요. 자, 이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원 밖의 점 A, B에서 내가 접선을 그을 거야. 그럼 분명히 접점이라고 하는 게 생길 거예요. 그 접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x1, y1이라고 줄게요. 그러면은 x1, y1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원 위의 점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잡아요. x1x 플러스 y1y는 아래 제곱이라고 씁니다. 물론 여기서 x1과 y1은 뭔지 몰라요. 그렇지? 하지만 이 접선의 방정식 위에 뭐가 있을 거냐면 a, b가 있으니까 a, b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ax1 플러스 by1은 아래 제곱이라고 둘 수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지금 a와 b는 아는 점이고 아래 제곱도 할 건데 접점의 좌표 x1, y1을 못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 식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식을 하나 더 찾아야겠네.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면 x1, y1이 원 위의 점이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아래 제곱을 만족할 거란 말이야. 그럼 뭐야? 분자 2개씩 2개네. 그러면 x1과 y1이 뭔지 구해낼 수 있겠네요. 그렇지. 2차식, 1차식 구하는 법 우리 1학기 2외고사 때 배웠죠. 얘를 한 문자에 관하여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서 구하시는 거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x1과 y1을 구하면은 대입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겠죠. 이게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울기가 있을 때,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x-a 플러스 b로 나요. 그러면 지나는 점 a, b는 알지만은 기울기 m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접선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아래 제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요.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뜨잖아. 근데 접하잖아. 그러면 중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판별식 d가 0이어야 돼. 그래서 판별식 d가 0인 걸 이용해서 기울기 m을 구하신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똑같이 이렇게 둔 다음에 판별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과 요 접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 r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기울기 m을 구하신 다음에 대입을 해서 구해내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문제를 봅시다. 4,0에서 주어진 원의 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가 쉬울지는 문제에 따라 달라요. 어떤 문제가 기울기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아. 그러면은 방법 2번째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또는 방법 3번째나. 근데 접점을 진짜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뭐가 쉬울지는 나도 몰라요. 그러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나는 뭘 할 거냐면은 y는 기울기 공식 m의 x 빼기 4를 쓰도록 하겠어요. 왜? 난 이게 그냥 편해 보이는데? 왜냐면 접점을 잡고 하면 x1과 y1을 줘면은 미지수가 2개잖아요. 그러면은 미지수를 2개 다루는 것보다는 기울기 공식을 이용하면 모르는 값이 하나니까
더 알기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 거야. 그럼 얘는 y는 mx 빼기 4m이니까 얘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mx 빼기 4m의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8m제곱 x 더하기 16m제곱은 0 나오네요. 8이 나오죠. 예쁘게 정리해봅시다. 1 더하기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8m제곱 x 플러스 16m제곱 빼기 8은 0이다. 자, 해봅시다. d 프라임 4m의 제곱이니까 16m의 4제곱 마이너스 ac 1 플러스 m제곱 그 다음에 16m제곱 빼기 8 얘도 계산이 만만치 않네요. 16m의 4제곱 마이너스 16m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16m 4제곱 플러스 8m제곱 없어지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8m제곱 플러스 8은 0. 그러면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뜨네요. 구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m은 1과 m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m이 1일 때는 x 빼기 4,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를 구해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진짜로 접선이 2개 나올까? 라고 한다면 원의 방정식을 그리시고 여기 2루트 2 8이니까 4,0을 찍으면 접선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2개 나온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도형을 가지고 노는 거고 원을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을 이용하면 편한 문제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써야만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 이등분선인데 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얘를 현이라고 하죠. 현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거고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말을 떨구면 얘가 무조건 요 선분을 즉 현을 이등분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원 외부에서 원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었을 때 생기는 각은 90도라고 하는 거고 PA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다는 거. 그리고 APO의 가계 크기와 BPO의 가계 크기. 아이고 어렵다. AOP의 가계 크기와 BOP의 가계 크기 같다고. 그 다음에 APB의 가계 크기와 그 다음에 AOB의 가계 크기를 더하면 180도다. 자, 당연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중학교 때 닮음을 이용해서 증명하셨을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원주각과 중심각의 크기 관계. 이게 뭐냐면 이거잖아. 원주각의 크기는 원주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중심각은 2세타가 된다는 거.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AB, 한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언제나 세타로서 같다는 거. 아시죠? 증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원과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원밖에 좀 피해서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접점을 T라고 하고요. 다시 원과 두 점에서 만나게 했을 때 한 점을 A, 한 점을 B라고 한다면 PT의 길이의 제곱은 PA 곱하기 PB다. 이번엔 접점이 아니라 P에서 원과 이렇게 각각 두 점에서 만나게 선문을 그어내시면은 P의 길이 곱하기 PB의 길이는 PC의 길이 곱하기 PD의 길이다.
알고 계시죠? 요 P가 원 밖의 점이 아니라 원 내부의 점이더라도 이렇게 선분을 그으면 PA 길이 곱하기 PB의 길이는 PC의 길이 곱하기 PD의 길이와 같다. 그쵸? 아마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배우셨을 텐데 세 번째는 안 배우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알아두면 편한 공식이니까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놀 때 주의할 점이에요. 뭐냐면 원이 있고 원 위에 접점 x1, y1이 있을 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x1x, y1, y는 아래 제곱이라고 구했어요. 근데 이 점이 언제나 원 위에 점이어야만 돼요. 만약에 x1, y1이 원 위에 점이 아니면 뭐가 생겨버리냐면은 접선이 아니라 x1, y1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고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요 두 점이 있어요.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을 우리가 극선이라고 하는데 극선의 방정식이 떠버려요. 자,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왜 하필 극선의 방정식이 뜨냐고 한다면 자, 내가 얘를 A, B라고 하고 내가 얘를 C, D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봅시다. A, B 위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AX 플러스 BY는 아래 제곱이잖아. 자, 그런데 요 접선의 방정식이 이건데 이거 위에 x1, y1이 있어요. 즉 ax1 플러스 by1은 아래 제곱을 만족해요. 그러겠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c, d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cx 더하기 dy는 아래 제곱이잖아.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 위에 x1, y1이 있으니까 cx1 더하기 dy1은 아래 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가지고 뭘 볼 거냐면 x1, x 플러스 y1, y는 아래 제곱을 봅시다. 그러면 x, y 자리에 a와 b를 집어넣으면 만족하잖아. x, y 자리에 c와 d를 넣으면 만족하잖아. 그치?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 위에는 a, b와 c, d가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은 유일하잖아. a, b가 여기 있고 c, d는 여기 있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걸로 유일하잖아요. 그게 이거잖아. 그쵸? 그래서 원 밖의 점에서 이 공식 써버리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극선의 방정식이 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원 밖의 점에서 원에 끈 접선의 방정식은 언제나 두 개 존재한다. 당연하죠? 언제나 원 밖에서 그으면 언제나 두 개가 존재합니다.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방법 2와 방법 4는 기울기가 없는 접선의 방정식인 x는 r, x는 마이너스 r은 구해지지 않으므로 원과 원 밖의 한 점을 좌표평면에 직접 그려서 확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걸 안 했구나. 자, 이렇게 원점이 있을 때 우리가 접점을 x1, y1이라고 둔 다음에 이거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이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마이너스 y1분의 x1으로 잡았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이거라고 합시다. 이거라고 할게요. 기울기가 0이야. 그럼 얘는 지금 x1은 살아있는데 y1이 0이겠네요. 그치? x1 0인데 y1 0이겠네.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0이야. 이거의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 이거라고. 근데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라며. 근데 얘는 0인데 여기다가 뭘 곱해야 마이너스 1이야.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그렇게 하자는 건데, 사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0,0이고 요 길이를 2라고 잡읍시다. 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주어진 거죠? 아니다. 맞죠? 네,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구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해봅시다. 합시다. 써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생각했던 거 그냥 할게요. 원래 공식이 x1 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이었잖아? 그래서 지금 얘는 못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원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여기가 r, 0이잖아? r, 0을 집어넣으면 rx1은 r의 제곱이어서 양변을 r로 나누면 x1이 r이 뜨긴 떠요. 근데 이거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그림 그려서 하자는 겁니다. 아셨죠? 자, 분수식 또는 비례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해결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그려봅시다. 두 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과 0,1을 양끝수라는 선분이 있대요. 씁시다. 그래, 하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선분 위에 점 PA, PA, B가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6,2 그쵸? 6,2고 반지름의 길이가 2네요. 그러면 X축에 접하게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치? 이때 요 원위의 점 C,D에 대하여 A 빼기 C분의 B 빼기 D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뭘로 생각하는 거냐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거 맨 처음 보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좀 해놓으시면은 내년에 대수를 하실 때 지수로그 파트에서 비슷한 걸 한번 더 할 거예요.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에서도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다루었던 문제 유형이에요. 저 어떻게 할 거냐면은 A 빼기 C분의 B 빼기 D라고 하는 건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할게요. C 빼기 A분의 D 빼기 B로 볼게요. 그러면은 C에서 A가는 X의 증가량분의 D에서 B, Y의 증가량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냐면은 이렇게 삼각형, 삼각하시 맙시다. 그냥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기울기가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당연히 기울기가 최대가 될 거면 어디에 있으면 될 것 같냐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접선에 구하면 여기가 C,D일 때 요 점이 A, B일 때가 기울기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은 A, B가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C,D를 구한 다음에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근데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왜냐면 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만은 0,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0에서 접선을 그은 것보다 얘가 더 가파르겠는데? 그쵸? 얘가 더 가파를 것 같아요. 아이고, 얘가 더 가파를 것 같아요. 그치? 그럼 뭐냐? 이쪽 끝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기울기와 0,2에서 또 구워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기울기를 잡아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큰 값이 최대 값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마찬가지로 최소값도 마찬가지야. 최소값은 마찬가지로 0,2에서 여기로 그은 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그은 것 중에서 최소를 잡을 건데, 여기서는 당연히 얘는 무조건 0일 거고 기울기가 빵일 거니까 0,2에서 그은 게 무조건 최소겠네요. 그치? 그렇게 해서 구해내시면 됩니다. 얘는 안 할게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으니까 하지 않아 보도록 합시다. 귀찮기도 하고. 자, 이번엔 두 원의 위치 관계예요. 얘는 교육과정 외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아마 중학교 때 배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원의 위치 관계에 관한 내용이 있네. 이것도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거 꼭 풀어보세요. 네.